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이제 용어 배운 거예요. 호도법. 각을 표현하는 새로운 단위인 호도법이라는 걸 배운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은 이제 삼각 함수를 진행할 겁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 배웠던 거는 삼각비예요, 삼각비.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에서 빗변과 밑변과 높이하고의 관계를 비율로 일정하게 나타낸 거를 우리가 삼각비라고 했었어. 변의 길이가 3개가 있으니까 2개를 묶어서 비율로 만들면, 비율이라는 것은 2개를 분수로 나타내는 걸 비율이라고 해요. 분모를 기준양, 분자를 비교하는 양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언제?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몇 대 몇? A와 B에 대한 B, 뭐 이런 거 할 때 배웠던 거란 말이에요. 그걸 비율이라 그래. 그래서 2개를 비교할 거이기 때문에 이 3개의 변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3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의 왼쪽에 있는 밑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었을 때 이 세타의 크기가 일정하면 이 두 변끼리의 비율의 값은 늘 일정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활용하려고 삼각비를 배웠던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기억나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사인이 뭐였냐면 누구분의 누구야? 빗변분의 높이였고요. 이것뿐 이거였죠. 사인 외울 때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죠. 그죠? 그리고 코사인이 누구였어? 빗변분의 높이. 그래서 코사인과 사인 값은 밑변분의 밑변. 코사인과 사인 값은 분모가 빗변이고 빗변의 길이가 얘네들보다 더 길기 때문에 이 둘의 값은 아무리 커도 1보다는 더 작은 값으로 나온다고만 배웠었어요. 그죠? 대신에 0도이거나 90도일 때는 1이 될 수 있다라고까지는 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탄젠트가 어떻게 되는 거였지?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예요. 하면은 이것분의 이거 T자 모양이고 C자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이 삼각비였어. 네. 직선과 그 위치 관계는 원과 직선. 접선의 방식을 다 했어요. 하긴 했으니까 좀 기본 문항으로만 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삼각비였어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확장을 시킬 건데, 확장 전에 기억을 하는지 좀 볼게요. 이게 암기가 돼야 되는데, 일단은 다시 한번 해보자. 사인 값이 있고, 코사인 탄젠트가 있는데, 특수각이 뭐 있죠?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중3 과정이긴 한데 일단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인 0도는 얼마였죠? 0이었고요.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었고 이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의 규칙이 뭐였냐면 분모는 다 뭐야? 분모는 무조건 다 2고요. 분자는 루트 0, 루트 1, 루트 2, 루트 3, 루트 4가 되는 게 규칙이었습니다. 그죠? 다만 루트 0은 0이니까 실제로 이걸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고, 루트 1은 1이니까 얘는 얼마야? 2분의 1로 보면 되고, 얘는 냅둬야 되고요. 얘는 냅둬야 되고요. 루트 4는 2니까 2분의 2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였죠, 사인 값이.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는 암기가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이에요. 우리나라 교육 과정 어쩔 수가 없어. 외국은 다 경생기. 우리나라는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거꾸로가 되면 코사인 0도는 얘가 1로 오고 얘가 바뀌는 거죠, 위치가. 그래서 얘는 얼마가 돼? 1이 되고 2분의 루트 3 되고 2분의 루트 2, 2분의 1 되고 얘가 열로 얼마? 0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맞죠? 탄젠트는요? 탄젠트는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달라고 했냐면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예요. 이렇게 암기하고 갈게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인 거예요. 그러면은 탄젠트 0은 코사인 0분의 사인 0, 1분의 0이 되는 거니까 0이 되고요. 이것분의 이거는 분모 2 약분돼 가지고 루트 3분의 1, 루트 3이 돼요. 그리고 분모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탄젠트 90도는 구할 수가 없는 값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값입니다. 이렇게 외워달라고 했었고, 여기서 너희들 추가적으로 다시 익혀야 된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이런 거죠. 사인 값은 0으로 시작해서 점점점 값이 커지고 있고 탄젠트도 0으로 시작해서 점점점 커지고 있어.
다만 사인 값은 아무리 커도 1이고 탄젠트 값은 중간에 1이 있고요. 1보다 더 크면 엄청나게 큰 숫자들이 다 가능해요. 뭐 무한히 커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코사인은 1을 시작으로 계속 작아지는 값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각에 따라서 세타 값이 그 삼각비에 해당하는 각 값이 작은 거에서 커질수록 사인 값하고 탄젠트 값은 점점 커지지만 코사인 값은 점점 작아진다. 사인과 반대의 값을 갖는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됐죠? 요거는 그래도 중학교 때 우리가 많이 했던 것들인 거니까 익숙할 거라고 볼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각이 예각이 아닌 거, 이 세타의 각이 90도가 아닌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둔각이 되거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많은 각들이 있잖아요. 뭐 100을 넘거나 300을 넘거나 500을 넘거나 각도가 매우 커졌을 때에 대한 삼각비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데, 그 내용은 삼각형 내에서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삼각형의 각 3개를 다 합치면 무조건 180도가 돼야 되고, 여기가 직각이라면 이 둘은 무조건 예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놓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는 건 예각일 때만 가능하고 둔각일 때는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세타라는 각이 더 커지더라도, 둔각을 넘어서더라도 값을 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삼각 함수가 되는 거야. 다시 삼각비는 쉽게 말하면 직각 삼각형 내에서 예각이 주어졌을 때의 비율을 말하는 거고, 삼각 함수는 각이 이제 둔각을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얘는 아주 일부분에 대해서 삼각함수의 일부분만을 말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삼각함수는 조금 달라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예요. 좌표를 표현하는 방법. 좌표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삼각함수라는 것이 이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사실상. 말이 어렵죠? 이런 거야. 만약에 좌표 표현 조금만 그려보면, 여기 점의 좌표가 P라는 좌표예요. 좌표는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P점의 위치를 똑같이 만들 수 있게끔 뭔가 표현할 건데, 좌표를 표현하는 건, 평면 좌표의 좌표를 표현하는 건 지표가 2개가 있어야 돼요. 이 점에서 X축과 Y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X축과 만나는 점의 성분을 X라고 하고 Y축과 만나는 이 성분을 Y라고 한다면, 요 길이가 X만큼 오른쪽으로, 요 길이만큼 Y축을 따라서 Y만큼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P점의 좌표는 X, Y라고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X값과 Y값이 숫자로만 정확하게 나와 있으면 P의 위치를 정확하게 우리는 누구도 찍을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러려면 2가지 지표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점으로부터 X축까지의 거리와 이 점으로부터 Y축까지의 거리가 나와 있어야 되고, 그걸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지도 작업을 하는 거라 생각을 해볼게.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공사 중인 길이 있거나 조그만 뭐 장애물이 있어. 그래서 이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직접 구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P의 위치를 구하려면 이걸 직접 구할 수가 없으니까 좌표로 나타내는 게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지표를 이용해서 이 위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게 삼각함수인 거예요. 이해가니? 이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데 X축과 Y축으로 뻗었을 때의 이 축까지의 거리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지표를 이용해서 이 위치를 나타내겠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가시죠? 어떤 지표가 있으면 되느냐? 바로 원점하고 P점까지의 거리, 이 길이를 R이라고 한다면 이 길이와 그리고 초선으로부터 이 반직선, 주황색 반직선까지 벌어져 있는 이 각도, 이 각도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이용한다면 모든 점들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초선하고 이 흩어져 있는 세타의 각이, 벌어져 있는 이 각이 예를 들어서
30도라고 하고 원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만약에 2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좌표를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30도를 벌리면 되잖아. 일단 이게 30도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인 점 1, 2. 이 거리가 2인 점 어때요? 위치를 나타낼 수 있어 없어? 나타낼 수 있죠? 초선으로부터 벌어져 있는 각도와 원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이 두 가지를 이용한다면 얘의 위치를 하나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야. 맞아요? 이해가시죠? 괜찮니? 봐봐. 여기 장애물이 있었어. 이 길이를 구할 수는 없었어. 근데 여기서부터 세타만큼 떨어져 있는 반직선을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반직선 값들 중에서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는 점을 찍어달라라고 하면은 점 P가 반드시 하나로 찍힐 거라는 얘기야. 그럼 좌표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좌표를 나타내는 성분을 요 두 길이가 아니라 벌어져 있는 각도와 원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 거리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좌표를 표현하는 거 이걸 좌표 표현법이라고 하고 삼각함수를 우리가 배운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이해되겠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원이 왜 필요하냐면 그래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r만큼이다. 이 문제를 다시 해볼게요. 각도를 먼저 설정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그릴 수도 있냐면 먼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인 점들을 모아봐요. 그러면 이렇게 원이 되겠죠? 원 위에 있는 점들은 원점으로 떨어진 거리가 모두 2인 점들일 거야. 그렇지? 근데 이 점들 중에서 각도가 얼마인 거? 30도인 거. 이 점을 찾으래. 몇 개? 이렇게 하나밖에 없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려는 점의 좌표가 되는 거라고. 괜찮아? 됐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줘야 돼? 변수를 이 거리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반지름 r과 이 떨어져 있는 각도 요 두 개를 이용해서 좌표를 나타내면 되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가 r이고 이렇게 내렸을 때 요 삼각형, 요 주황색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니까 이걸 그대로 이용한다면 잘 봐봐. 이 점의 좌표가 우리가 원하는 x, y라고 했었을 때 x와 r이 들어간 삼각비가 뭐가 있죠? x와 r이 들어간 삼각비? 코사인이죠. 그럼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는 거야? r분의 x가 되는 거고 사인 세타는 r분의 y가 되는 거고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가 되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예각 기준을 했었을 때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면 자, 이게 바로 정확한 삼각함수예요. 우리가 오늘 배우는 삼각함수란 무엇이냐? 이걸 말하는 거야. 단 여기서는 저거와 다르게 예각이 아니라 이 세타라는 각이 많이 커져도 상관없어요. 많이 커져도 이 약속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얘기야. 이걸 우리가 삼각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코사인의 정의는 그래서 반지름분의 x, r분의 y, x분의 y가 약속된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만약에 여기 위에 한 점이 만약에 보면 1, 마이너스 1, 루트 3이 이 점 A점의 좌표라고 한번 해볼게. 이걸 좌표라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그럼 물어보자, 얘들아. 이게 사실은 조금, 가게 내가 좀 잘못 그리긴 했는데, 여기가 아마 여기가 60도일 거야. 그럼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이 몇 도인 거야? 120도인 거죠. 이게 120도인 거야. 괜찮아? 자, 다시 한번. 세타가 120도이고 반지름이 2였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여기 좌표가 있을 건데 이때의 좌표를 구해보면 x는 마이너스 1, y는 루트 3이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코사인 120도가 얼마니? 라고 물어본다면
코사인의 정의는 R분의 X잖아요. R이 얼마고? 2고. X좌표가 얼마였어?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우리가 정의를 할 거야. 괜찮아? 다시 한번. 사인 120도는 얼마예요, 그러면? 누구분의 누구야? 사인 120도는? R분의 Y가 되는 거니까. R은 2고요. Y 값이 얼마야? 루트 3. 탄젠트 120도는 X분의 Y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분의 루트 3에서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온다고요. 되겠니? 아, 물론 90도를 넘어가는 값에 대한 삼각함수를 우리가 매번 그림을 그려서 할 건 아니에요.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하는 요령들이 있어. 그렇게 하긴 할 거야. 아, 다만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각도가 둔각에 해당하는 삼각비들도 우리는 삼각함수로 계산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냐? 이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약속이에요. 이유가 없어. 그래서 코사인은 R분의 X, 사인은 R분의 Y, 탄젠트는 X분의 Y구나 라고 이건 암기를 해줘야 돼요. 이건 이유가 없어. 약속인 거 우리가. 근데 이 암기가 내가 막 갑자기 딱 만들어낸 게 아니라 여기서 그대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원점이라고 보고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P라는 점의 좌표값이라면 이게 X 성분값, 이게 Y 성분값, 이게 반지름이 되는 거니까 코사인, 반지름분의 밑변, R분의 X가 코사인을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저걸 그대로 이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X 값을 잘 보세요. 양쪽에 R을 곱하면 X만 남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R 코사인 세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R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죠?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이거. 제일 중요한 건 좌표를 나타내는 방법이 요 길이와 요 길이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 각도와 이 길이를 이용해서 좌표를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인 거야. 이해 가요? 세타와 R 값을 알면 좌표를 나타낼 수 있다고요.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그럼 좌표를 나타내는 방법이 X, Y가 아니라 세타와 R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꼭 기억하실 건 X좌표와 관련된 삼각함수는 무조건 코사인이에요. 그래서 코사인이 나오면 우리가 모든 좌표에 X좌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겠고, 사인이 나오면 사인 값은 누구랑 관련이 있는 거야? Y좌표랑 관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는 무조건 X좌표, 사인 값은 무조건 Y좌표. 지금 일단은 익숙해지는 게 중요한데 코사인은 X좌표를, 사인은 Y좌표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탄젠트는 별도로 봐. 탄젠트는 같이 안 봐도 돼. 좌표를 표현할 때는 코사인과 사인으로만 표현할 거기 때문에 코사인은 X좌표, 사인은 Y좌표라고 일단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은 우리가 특수각 중에서 예각에 대한 것만 바로바로 숫자로 계산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거 지금 외우고 있으니까. 근데 얘가 둔각이 되면 아직 못 외웠잖아. 그럼 외우는 방법이 아니라 그 값을 구하는 요령을 다시 배울 거거든. 각변환이라고 해가지고. 전제 조건은 이렇게 가져가세요. 예각이 아닌 둔각에 해당하는 값들에 대해서도, 아니 혹시 음수인 각이 나올 수도 있어. 음수인 각도를 우리가, 이게 음수이면 이걸 음각이라고 하거든. 각도가 음수이거나 둔각도 우리가 조금만 지나면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요령을 배울 거예요. 배웠다 치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면 사인 240도 이거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아직은 못하지만 구할 수 있다고 한번 해볼게. 그리고 코사인 만약에 마이너스 150도 이거 쉽게 구할 수 있어. 우리가 좀 지나면. 알겠죠? 쉽게 구할 수 있다 해볼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진짜로 이렇게 되는 거야. R 값이랑 세타 값만 주어지면 위치를 딱 찍을 수가 있다고 우리가. 이해돼요? 한번 해볼게. R 값이 3이고 세타가 마이너스 60이었다 한다면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60도면 이렇게 오는 거잖아.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 있는 값들 중에서 길이가 얼마만큼? 3인점. 이렇게 위치를 나타낼 수 있어 없어? 나타낼 수 있겠죠? 괜찮아요? R 값과 세타 값이 있으면 무조건 위치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얘의 위치 값을 좌표를 표현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맞죠?
여기는 X성분, 여기는 Y성분이야. X성분은 누구랑 관련이 있어? 코사인. 그래서 이 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바로 R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R 사인 세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괜찮아? 자, 그럼 만약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이래, 1. 너무 기본이야.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한번 그려서 설명을 해볼게. 일단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우리가 무슨 원이라고 하냐면 단위 원이라고 하거든요. 가장 기준이 되는 원이라고 해서 단위 원이라고 합니다. 큰일 났어. 단위 원이라고 하는데 보세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세타가 210도래요. 그럼 점을 찍어볼게. 90도, 180도, 30도 좀 더 가면 되는 거니까 요 정도의 점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가 210도가 되겠죠. 괜찮아?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210도만큼 가 있어요. 자, 이 점의 좌표를 나타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거니까 R은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은 X가 되고 사인은 Y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좌표는 얼마가 되냐면 코사인 210도와 사인 210도입니다 라고 말하면 돼요. 이 값은 나중에 우리가 계산하게 될 거고, 설령 사전 이런 거야. 좀 우리나라만 이렇게 한다니까. 나중에 구할 때는요, 이거 계산기 뚜둑이야 원래. 계산기 다 넣을 수 있거든. 그냥 넣어서 이 값이 얼마다라고 구할 수 있어요. 그냥 계산기로 나온단 말이야. 이해가? 그래서 삼각함수의 여기 각에 대해서 이 코사인과 사인이 여기가 특수각이 아니더라도 이 값이 얼마인지는 사실 우린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되게 별거 아닌 거고 그냥 이미 정해져 있는 값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다만 우리나라에서만, 너희들만 이 값을 구하는 요령을 배워야 해요. 근데 그건 좀 뒤에 나올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값은 마치 너희들이 느꼈을 때는 상수인 걸로 그냥 느끼시면 돼요. 아직 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건 그냥 숫자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끝이라고요. 원래는. 이해 가겠어요? 괜찮아? 태성 괜찮니? 이거 괜찮아? 그래서 어느 좌표를 나타내고 싶을 때 반지름의 길이와 시작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 각도만 알면 우리는 무조건 위치를 표현할 수가 있다. 여기서 좀 더 표현하고 싶으면 X좌표는 코사인, Y좌표는 사인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도 반지름의 길이를 2로 늘려볼게. 반지름의 길이가 2가 늘어나는 얘기는 이제 원이 사이즈가 어떻게 나느냐? 좀 더 커지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가 1,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의 위치는 얼마가 되냐면 잘 봐봐. 요 삼각형이랑 닮은 관계 아니에요? 길이의 비가 몇 배가 된 거야? 2배가 된 거잖아. 그럼 이 X좌표에 곱하기 2를 하면 이 점의 X좌표 값이, 이 점의 Y좌표 값을 2배하면 요 점의 Y좌표 값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럼 마치 반지름의 길이만큼 얘네들을 실수배, 이만큼씩 곱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2를 곱하면 이게 바로 요 점에 대한 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R값이 2가 되거나 3이 되거나 4가 돼버리면 단위원의 좌표값에다가 실수배, 2배, 3배, 4배를 하면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말 이해 가겠어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일단 요거 특수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 삼각비를 구하는 방법은 추후에 다시 배울 거고요. 오늘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좌표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세타와 R을 이용하겠다.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능숙하게 쓰려면 X좌표는 R 코사인 세타, Y좌표는 R 사인 세타다라고 기억하시는 게 좋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게 좋아요. 같은 내용이잖아. X가 R 코사인 세타라는 거는 R을 곱해서 만들어낸 거잖아. 똑같은 내용인데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좀 더 수월하려면 X좌표는 R 코사인, Y좌표는 R 사인 세타 인 걸로 기억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되겠어요? 조금 이따 내가 문제 몇 개씩 풀면서 같이 좀 볼게요. 그럼 조금 더 이해가 더 잘 될 거야. 자, 그래서 하나만 더 할게요. 그리고 하나만. 자, 그럼 이제 어떤 성질이 되냐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있는데 1사분면은 둘 다 플러스인 거고 여기는 x는 마이너스 y는 플러스 둘 다 마마인 거고 뿔마인 거죠. 부호가. 그렇죠? 근데 x좌표는 코사인, 사인 중에서 누구랑 같은 거라고? 코사인.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코사인도 양수인 거고 사인도 양수인 거야. 그럼 2사분면에 각일 때는 코사인은 음수인 거고 사인은 양수인 거고 여기는 코사인하고 사인이 모두 다 양수인 거고 여기는 코사인은 양수, 사인은 음수가 되는 거야. 이게 뭔 말이냐? 봐봐. 우리가 지금 아직 익숙치는 않지만 문제가 이렇게 말해요. 코사인 150도를 구하래. 자, 150도 몇 사분면 각이야?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이죠. 그럼 코사인 150도는 양수가 나와야 된다? 음수가 나와야 된다? 음수가 나와야 된다. 왜? 2사분면에서의 x좌표는 음수니까요.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다시 사인 마이너스 60도를 구하래. 사인 마이너스 60도. 그럼 몇 사분면이야? 이 각도가. 4사분면이죠. 4사분면에서의 사인의 부호가 뭐야? 음수죠. 그럼 얘도 음수가 된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이 각도의 값이 몇 사분면을 나타내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코사인과 사인의 부호는 결정이 된다고요. 좌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사분면은 코사인도 양수, 사인도 양수. 탄젠트는 코사인과 사인의 분수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양수분의 양수이기 때문에 탄젠트 부호가 뭐가 될까? 플러스가 되겠죠. 근데 2사분면은 코사인은 음수고 사인은 양수야.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야. 음수분의 양수이기 때문에 탄젠트의 부호는 뭐가 돼요? 음수가 돼요. 3, 4분면에서는 코사인과 사인의 부호가 음수이긴 하지만 같은 마이너스잖아. 그럼 탄젠트의 부호는 뭐가 돼요? 양수가 되고요. 여기서는 탄젠트는 다시 음수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1, 4분면은 모든 값들이 다 양수값을 갖고요. 나머지 2, 3, 4분면에서는 하나씩만 양수값을 가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는 코리안식이에요. 그죠? 이거는 올 모든 것들이 부호가 코사인, 사인, 탄젠트가 1, 4분면에 해당하는 각이면 다 양수가 되고요. 사인만 양수인 거예요. 탄젠트만 양수고요. 코사인만 양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외울 겁니다. 올사탄코 1, 4분면부터 올사탄코 지금 나랑 같이 외웁니다. 올사탄코 이게 옛날에는 막 되게 많았어요. 막 사람들이 말하기 나름이었는데 옛날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유명할 때는 올 스타크래프트 막 이렇게 외우라고 이렇게 됐었고 그리고 올 산타크로스 막 이렇게 해서 뭐 별게 다 있었어. 다 이치해. 그냥 외워. 알겠죠? 올사탄코 이렇게 초성만 따서 외우겠습니다. 올사탄코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잘 보자. 탄젠트 220도 얘가 부호가 양수니 음수니 물어봤어. 얘가 몇 사분면이야? 3, 4분면이죠. 그럼 탄젠트 220도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가 된다고요. 사인 290도 양수니 음수니 물어보면은 얘가 몇 사분면이야? 4, 4분면이니까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올사탄코 290도일 때는 코사인만 양수가 되는 거고 나머지 다 음수니까요. 그래서 올사탄코 그러니까 그쵸? 그 생각을 하면 당연히 맞는 얘기인데 이걸 외우자는 얘기야. 이걸 외워야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좀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연산에서 어려워버리면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이 각 변환하는 것과 각에 대한 각도의 부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그냥 외우고 가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러니까 이 삼각함수를 바꾸자고 계속 말이 나오는 거야. 우리나라만 계속 이렇게 해요. 이해 가시겠어요? 이게 좀 답답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요. 삼각함수를 수1 때 지금 배우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이게 고등수학 1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1 과정에도 삼각함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3 과정에 삼각함수가 또 있었거든요. 고3 과정에 나오는 삼각함수는 뭐 양과 내용으로 보면은 한 지금 배우는 삼각함수의 한 3배에서 5배까지 내용이 어렵기도 하고 복잡해져요. 그 말도 안 되는 공식이 막 있어. 코코사사 사코코사 막 해가지고 막 공식이 막 합을 고부로 바꾸고 고부를 합으로 바꾸고 막 이렇게 있었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근데 이게 하도 불필요하다고 느끼니까 계속 없애고 있어요. 그래서 수능 문제에서도 이런 각변환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내지는 않아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거든. 근데 다만 내신용으로는 익혀야 되기 때문에 좀 강조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약간 좀 아직 잘 느낌이 안 오죠? 올 수가 없어. 아직은 확실하게 올 수는 없어. 근데 조금 나랑 더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잠깐만 좀 기다리세요. 마지막 그리고 132쪽에 공식이 하나 나오는데 하나의 공식을 내가 이미 했어요. 먼저 알려줬어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야. x분의 y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젠트의 정의가 얘였잖아요. 근데 이거는 코사인분의 사인을 분수로 취하면 r분의 x분의 r분의 y가 되고 r은 절대로 양수인 값이기 때문에 0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약분을 시키고 나면 x분의 y가 탄젠트라고 되는 거잖아요. 이건 약속이에요. 그래서 탄젠트를 그냥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암기하시면 되는 거야. 끝. 뭐 더 이상 뭐 논리가 없어. 논리 더 펼칠 수가 없어. 자, 근데 공식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뭐가 나오냐면 바로 코사인과 사인, 같은 각에 대한 코사인과 사인을 제곱해서 더하면 무조건 1입니다. 띠로링. 이게 공식이에요. 이건 숨어있는 공식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되겠고, 농담이 아니라 이건 좀 지나고 나면은 근해 공식보다도 더 쉽게 잘 외우고 있을 거예요, 너희들이. 이거 너무 많이 쓰는 거라서 그냥 쉽게 익힐 수 있는 겁니다. 증명을 하면 되게 간단합니다. 뭐냐면, 여기에서 여기가 x고 여기가 y고 여기가 r이면 x, y, r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할 수 있는 관계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 r제곱. x하고 y가 음수이더라도 다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죠. 그러니 이 점이 꼭 1사분면이 아닌 다른 4분면에 있어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쓸 수 있는 거죠.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 좌표라면은 마이너스 x는 좌표값이지 이 길이는 여기에 절대값을 취한 값이 되는 거니까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 된다는 얘기인 거고 양변을 다 뭘로 나눠? r제곱으로 나눠요. 그럼 얘 1 될 거고 얘가 누구야? r분의 x는 콕사인이잖아. r제곱분의 x제곱은 코사인의 제곱이겠죠? 얘는 누가 되겠어? 사인의 제곱이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그냥 암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다. 라는 마지막 공식처럼 기억을 하십시오. 이걸 매번 막 떠올려가지고 너희들 추론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건 그냥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다. 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삼각함수의 가장 기본 내용이거든요. 이제 문제로 바뀌었을 때는 조금 더 요령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다시 배울 건데, 일단 다시 한번 정리만 한번 해볼게. 다시. 우리가 중등과정에서 배웠던 거는 삼각 B예요. 이 세 변들 중에서 두 변끼리의 비율을 나타낸 걸 삼각 B라고 했어. 근데 삼각형에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타라는 값은 예각일 거야. 그래서 우리가 0, 30도, 45도, 60도, 90도 이 다섯 가지를 우리가 무슨 각? 특수한 각, 특수각. 우리가 외워야 되는 특수각이라고. 그러니까 이 특수각은 그러니까 기본 선생님, 특수각이 왜 쟤네들이 왜 10도는 특수각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런 거예요. 각도기 없이 우리가 작도할 수 있으면 특수각이야. 작도할 수 있으면 특수각이야. 그러니까 기억은 안 나겠지만 각이 딱 주어지면 그러니까 우리는 90도라는 수직기라는 각을 눈금 없는 자와 콤파스만을 이용해서 그릴 수 있어요. 눈금 없는 자와 콤파스만을 이용해서 그릴 수가 있어요. 했던 것 같아? 그 성분 이렇게 딱 그어놓고 콤파스로 여기서 이렇게 하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하면 여기 만난 점 두 개가 있거든요. 그걸 연결하면 수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작도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0도는 각도기 없이도 작도할 수가 있죠. 또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각을 2등분하는 선도 작도할 수 있었어요. 각도가 이렇게 있으면 요거 이렇게 콤파스 다시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서 이렇게 또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만나는 점 연결하면 2등분 되는 이런 게 있었어. 그 다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럼 반씩 각을 쪼개 있는 건 다 작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삼각형도 작도할 수 있어요. 되게 쉬워. 정삼각형 하나 그어놓고 콤파스 길이 똑같이 한 다음에 다 아무렇게 막 하면은 다 정삼각형 나온단 말이에요. 세변의 길이가 나오게끔. 그럼 60도도 가능한 거죠. 이해갔어?
60도를 또 반으로 쪼개 몇 도야? 30도.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작도로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각들인 거예요. 아, 물론 저것들도 반으로 쪼개는 건 다 가능해. 무슨 말이야? 15도. 30도를 절반으로 쪼개면 15도도 특수각이죠. 그죠? 그러니까 15도도 우리가 그릴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는 값이야. 근데 15도 사인값 외우라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건 나중에 미적분에서. 미적분에서는 사인 15도를 구해야 할 수도 있어. 계산기 없이. 이게 이상한 뻘짓이거든요. 이미 다 표에 나와 있고 이미 정해져 있는 값인데 그걸 우리가 왜 외우고 있어야 되냐고. 어이가 없죠. 근데 어쨌든 그걸 해야 돼. 미적분에 가면. 불편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많아지니까 그 모든 것들을 특수각이라고 하지 말고 가장 자주 쓰일 수 있는 이 5개만 특수각이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자꾸만 강조하는 이유는 뭐야? 미안하지만 이건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외우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 세타라는 각을 좌표로 표현해서 예각이 아니라 둔각 또는 음각까지도 확장시켰을 때 우리가 이 좌표를 표현할 때 세타와 r만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자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뭘 만들었다? 삼각 함수를 만들었다.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얘는 r분의 y, x분의 요거를 만들었다. 근데 얘는 특별히 신경 쓸 건 없고 그냥 탄젠트라는 역 자체가 코사인분의 사인을 말하는 거예요. 얘네 둘을 합쳐놓은 거예요. 분수로. 그게 탄젠트야 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제일 메인 내용은 이 둘인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드릴게요. 삼각함수는 수1에서는 3개밖에 없어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근데 미적분으로 가면 3개를 더 배워요.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 이런 것도 배워요. 이거 막 뒤집어 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새로운 약속 기호가 있어. 3개가 더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총 몇 개야 원래는? 6개예요. 삼각함수의 정의는 총 6개예요. 근데 다 필요 없다고. 삼각함수를 몇 개라고 생각해? 그냥 2개라고 생각하세요. 삼각함수는 코사인과 사인 2개밖에 없어 라고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하셔야 돼. 알겠죠? 그리고 코사인은 무엇이랑 똑같은 거야? P점의 X성분, X좌표랑 똑같은 거고 사인은 뭐랑 똑같은 거야? Y좌표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해줘야 돼요. 됐니? 삼각함수는 2개밖에 없는 거고 코사인은 X좌표를, 사인은 Y좌표를 말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코사인 X는 코사인, 사인은 Y인 건데 실수배 R만큼을 곱하시면 돼요. R만큼 곱하시면 된다고. 왜냐면 원의 사이즈가 커지면 좌표가 더 멀어질 거 아니에요. 원점으로부터. 그 비례 관계로 R 값을 곱한 거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확장되는 내용이 뭐냐면 4분면마다 코사인, 사인, 탄젠트 중에서 플러스 값을 갖는 게 있는데 올, 싸, 탄, 코. 여기는 모두 다 나머지에서는 한 개씩만 플러스인 거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공식 하나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삼각함수의 기본 내용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장담컨대 바로바로 전부 다 그냥 익혀지지 않아요. 너희들이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개념을 좀 중간중간에 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헷갈리는 부분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걸 꼭 확인을 해야 돼요. 개념을 읽어가면서. 그래서 여기 있는 개념 내용들을 꼭 너희들 다시 한번 정독하시고 확인을 해야 될 거라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문제는 개념학인 문제는 어렵지 않으니까 나랑 같이 풀 거고. 자, 볼게요. 개념학인 1번. 페이지 129페이지 개념학인 1번 보세요. 자, 오른쪽 직각 삼각형에서 일단 삼각형이 나와 있다는 거는 삼각함수가 아닌 삼각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인, 코사인, C에 대한 C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13, 여기가 5. 자, 그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면 밑변의 길이 구할 수 있다 없다? 13의 제곱에서 5의 제곱 빼고 나면 여기가 12가 되는 거 기억나시죠? 5, 12, 13은 피타고라스의 수라고 배우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12가 됩니다. 자, 뭐 구하래? 코사인 C를 구하래요.
우리가 아까 했던 건 주인공 각이 왼쪽에 있는 요 밑각이어야 되는데 지금 C는 여기 각을 말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할 것 같아. 요 그림을 너희들이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하면 되잖아. 여기가 C고 여기가 13이고 여기가 12, 여기가 5라고 놓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코사인 C는 13분의 5 그리고 사인 C는 13분의 12. 자, 탄젠트 C는 5분의 12라고 말해도 좋고 코사인분의 사인인 거니까 13분의 5분의 13분의 12. 13이 약분돼가지고 5분의 12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이건 사실 중3과정 내용과 거의 같은 거니까 쉬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인 30도 빼기 코사인 60도 더하기 탄젠트 60도. 이거 삼각비 외우고 있냐 물어보는 거죠. 사인 30도 얼마? 2분의 1. 그 다음에 코사인 60도 얼마? 또 2분의 1. 코사인 60도도 2분의 1 바뀐 거라서. 그 다음에 탄젠트 60도는 루트 3. 탄젠트는 루트 3하고 1로만 이루어져 있는 값들인 건데 점점점 커져야 되기 때문에 루트 3분의 1이 이 둘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작은 값. 얘는 그냥 이 큰 값. 가장 큰 값은 루트 3. 그래서 이렇게 점점 커지는 값으로 암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개념 확인은 되겠죠. 넘겨봅시다. 130페이지 보시면 다음에 사인, 코사인, 세타, 탄젠트 값을 구해달라고 나와 있어요. 1,4래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예요. 이게 점피인데 이게 1,4예요. 괜찮아? 점피는 1,4라고 나와 있는 거고 OP가 이루는 각을 세트래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세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예각이니까 얘는 예각이니까 사실 요 직각삼각형을 그대로 그냥 이용해도 되긴 하거든. 무슨 말이냐? 여기가 4고 여기가 1이면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이 빗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죠. 4, 4, 16 더하기 1이면 루트 17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원하는 건 뭐냐면 R 값은 루트 17이고 X가 1인 거고 Y는 4인 거잖아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무엇분의 무엇이었어? R분의 X라고요. 그래서 루트 17분의 얼마? 1. 이렇게 하는 게 좌표를 이용한 방법인 거야. 맞아? 근데 사실 예각이니까 뭐 해도 돼? 이거 코사인 값은 이것분의 이거네요. 루트 17분의 1 아니에요? 맞아. 이렇게 된다고. 다시 사인 세타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 그림에서 여기가 세타인 거니까 빗변분의 높이 루트 17분의 4 답은 루트 17분의 4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원하는 건 뭐냐면 사인의 정의가 R분의 Y이기 때문에 반지름 R은 루트 17 그 다음에 Y 좌표값은 4 루트 10분의 4 이렇게 해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이제 이게 1사분면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좌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1, 마이너스 루트 3. 1, 마이너스 루트 3. 얼마 안 되네. 이게 P라고 하면은 이게 1, 마이너스 루트 3이거든요. 그럼 세타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얘가 세타란 말이야. 이게 세타라고요. 맞죠? 그러면 봐봐.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있어. 요거를 이렇게 삼각형을 우리가 그려서 얘가 직각삼각형이잖아. 그릴 수는 있는데 세타는 삼각형 내부에 표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맞죠? 맞죠? 그래서 예각이 아닌 둔각 또는 음각에 대한 것은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야지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P좌표가 여기였을 때 동경 OP에 대한 각을 세타라고 했었을 때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냐면
코사인은 R분의 X. R분의 X. 근데 R이 얼마야? 똑같이 루트 17인 거고. X 성분이 얼마라고? 1. 그래서 루트 17분의 1이 코사인 세타 값이에요. 다음. 사인 세타는 얼마야? R분의 Y. R은 똑같이 루트 17인 거죠? 근데 Y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루트 3. 사인 세타 값은 루트 17분의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말하면 돼요. 유리화 해야 되냐고요? 뭐 해야 되겠죠. 근데 안 해도 돼요. 이해 가겠습니까? 이렇게 좌표값을 우리가 안다면 이 녀석이 이루고 있는 동경이 이루고 있는 각을 이용해서 이 각을 세타라고 했었을 때 이 세타에 대한 삼각함수 값을 우리는 구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다만 나중에 만약에 이 점에 대한 이 동경에 대한 삼각함수를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각 변환을 좀 익숙하게 하면은 이 그림 그리지 않고 또 해결하는 방법은 있기는 있어요. 그건 나중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사실 어쨌든 간에 삼각함수의 정의 R분의 X는 코사인, R분의 Y는 사인.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거대로 하면은 사인, 코사인 값이 구해질 것 같고요. 개념 확인 4번 가볼게요. 이건 바로 가자 얘들아. 430도에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부호가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아까 했던 내용이에요. 값을 구하라가 아니라 얘네들의 부호만 구하래. 자, 430도는요. 360도를 넘어가는 거니까 360을 빼주십시다. 얼마 돼요? 70이 되는 거죠. 그럼 한 바퀴를 돌고 70도만큼 더 가라는 얘기네. 몇 사분면? 1사분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는 전부 다 플러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9파이. 이제 호도법으로 나왔어요. 마이너스 4분의 9파이. 사실 지금 너희들이 60분법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표현한 거고 앞으로는 호도법 위주로만 나오긴 할 거예요. 자, 얘가 몇 사분면의 각인지 알아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바퀴는 2파이잖아. 얘 2파이를 없애자. 어떻게? 4분의 8파이랑 4분의 1파이 합친 게 4분의 9파이인 거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파이를 없애고 나면 이 값은 뭐랑 똑같은 거야? 마이너스 4분의 파이랑 같겠죠? 맞죠? 그럼 얘 몇 사분면? 4사분면. 4사분면일 때는 얼사탄 코사인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4분면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개념 확인 5번. 사인은 양수인데 코사인 세타는 음수래요. 사인 값은 양수고 코사인 값은 음수래요. 음수인 것들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특정한 값 하나만 양수인 거고 나머지 다 음수인 거거든. 사인이 양수이고 코사인이 음수면 탄젠트도 음수예요. 사인만 양수인 거 몇 사분면? 2사분면. 그래서 여기서 세타의 범위가 2사분면 각입니다 라고 말하면 되겠고 2번. 코사인은 양수인데 탄젠트는 음수래요. 코사인만 양수란 얘기지. 몇 사분면? 올사탄 코 4사분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자, 개념 확인 6번. 세타가 2사분면의 각이었을 때 사인 세타는 3분의 1이래요. 그랬을 때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를 구하세요.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이거야. 이거. 자, 이제 이거야. 응? 중요한 건 이거야. 세타가 2사분면 각이고 그리고 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래요. 이걸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오케이? 자, 이제 볼게요. 이제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무조건 익혀야 되는 내용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하나의 방정식이라고 본다면 변수가 몇 개예요? 요 식에서 변수가 몇 개야? 사인하고 세타? 이렇게 처음 할 때는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인이라는 것은 약속에 불과한 거고 변수는 이 세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세타만 변수예요. 뭐 사인 30도, 사인 50도 여기 각이 얼마인지 모르는 것 뿐인 거잖아. 그죠? 여기에서 변수는 세타 하나예요. 근데 이 사인 값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
그럼 사실 세타를 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다시 물어볼게 얘들아. 만약에 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2라고 나와 있고 세타가 만약에 1, 4분면 각이래. 1, 4분면 각이래. 그럼 세타 얼마예요? 45도잖아.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니까 세타는 45도가 되겠죠? 그럼 물어볼게. 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2, 1, 4분면의 각이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를 구해줄래? 라고 물어보면 얘가 이미 45도인 거 알았으니까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탄젠트 45도는 1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여기 이렇게 더 잡을게. 이거 모르면 안 돼. 그 말은 뭐냐면 세타가 얼마인지 알면 나머지 삼각함수 값은 당연히 알 수 있는 거라고. 괜찮아? 괜찮죠? 자, 그런데 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이 세타가 특수각이 아닐까? 특수각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값들 중에는 3분의 1을 갖는 값은 없는 거잖아. 근데 물어볼게. 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라는 세타 값은 딱 하나로 정해져 있겠죠. 아, 물론 이 문제가 2, 4분면의 각이라고 하긴 했지만 뭐 1, 4분면이라고 봐봐. 그냥 봐봐. 어쨌든 요 값이 정해지면 세타는 딱 하나는 아닐 수 있어도 딱 정해지는 값 아니겠어요? 빗변하고 높이의 길이의 비가 3배 관계가 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는 코사인과 탄젠트도 딱 하나의 값으로 분명히 결정은 될 거야. 맞죠? 결정은 될 거라고. 맞지? 그치? 근데 봐봐. 그러면 이 코사인 세타를 어떻게 구할 거 고민을 해보는 건데 계산기가 있다면 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세타를 구한 다음에 세타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 구할 수는 있잖아. 근데 우린 계산기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걸 알면 얘네들은 하나의 값으로 정해져 있을 거라고. 그 값을 각도를 구하지 않고 세타를 구하지 않고 구하겠다는 얘기야.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방법은요? 방법은? 지웠구나. 이런 거죠. 얘가 얼마라고? 이거 1이잖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인 세타의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얼마죠? 9분의 1이죠.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돼? 9분의 8 돼야 되겠죠.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9분의 8 되려면 코사인 세타는 3분의 루트 8, 3분의 2 루트이면 될 거야. 그죠? 다만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죠. 이 공식에 넣으면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2, 4분면이래. 2, 4분면에서 코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가 되는 거야. 되겠어요? 그럼 탄젠트는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이것분의 얘라고요.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2 분의 3분의 1이라서 3, 3 없어지고 마이너스 2 루트 2분의 1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괜찮아?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하나의 값을 알면 나머지 값은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원래는? 왜냐면 세타 값을 알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삼각함수는 당연히 알 수 있는 거기는 한데 우리가 세타를 직접 구하지 않고 풀려면 이 공식에 넣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다시 한번 해볼게. 별거 없어요.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고요. 이거고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래요. 그랬을 때 사인 세타는 얼마고 탄젠트 세타가 얼마인지를 구하래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된다고? 코사인이랑 사인을 제곱해서 더하면 1인 거니까 얘 제곱하면 16분의 1이고 얘가 1 되려면 사인 제곱은 얼마가 돼야 돼? 16분의 15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사인의 값은 얘를 루트 취한 4분의
루트 15가 되겠죠? 괜찮니? 그런데 사인은 3, 4분면에서 부호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달아주면 되는 거고. 그럼 끝난 거죠. 그리고 탄젠트 값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 코사인분의 사인인 거니까 마이너스 없어지고 1분의 루트 15. 탄젠트 세타는 1분의 루트 15가 돼서 루트 15.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각의 위치가 몇 사분면의 각인지를 알고 있고 삼각함수 중에서 단 하나의 값을 알면 나머지 거는 무조건 우리가 다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되겠어요? 괜찮을까?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걸 해석하는 방법을 이렇게 한 가지 공식만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두 가지를 더 알려드릴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 얘들아, 코사인 세타를 안다고 해서 반지름이 얼마인지 모를 때는 좌표로 딱 찍을 수 있어, 없어? 없죠? 반지름이 없이 삼각함수만 남아있을 때는 좌표로 딱 찍을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반지름을 너희들이 정해. 가장 쉬운 반지름이 얼마라고? 1. 단위원이라고 생각하고. 자, 문제 다시 풀어볼게, 얘들아. 사인 2, 4분면의 각이고 사인 세타가 3분의 1일 때 코사인하고 탄젠트를 구하래요.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봐보자. 자, 봐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어요. 2, 4분면에서 사인 값이 3분의 1이라고 했는데 얘들아, 사인 값은 x좌표야 y좌표야? y좌표야. 이게 되게 중요해. y좌표가 3분의 1이야? 여기가 1인데 y좌표가 3분의 1이면 어디야? 중간이면 2분의 1. 요 정도 돼야 되겠죠? 여기가 3분의 1이야. y좌표가 3분의 1인 원 위에 점은 두 개가 있어요.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 두 개가 있잖아. 근데 2, 4분면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 그죠? 다시 말해서 이 점의 y좌표가 3분의 1인 거라고. 괜찮니? 그럼 이 점의 x좌표를 구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다시 y좌표는 사인 세타인 거고 x좌표는 코사인 세타인 거니까 y좌표가 3분의 1인 x좌표를 구하면 그게 바로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라고. 괜찮아? 됐죠? 어떻게 하면 돼? 이게 1이야. 반지름 1이었으니까 요 길이가 얼마야? 3분의 1이야.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야?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면 3분의 루트 8이 나와요. 피타고라스를 쓰면 3분의 루트 8이 나오는데 몇 사분면이야? 2, 4분면이고 x좌표는 왼쪽으로 왔으니까 음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루트 8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요. 단위원을 이용해서 삼각함수를 만들 수도 있다 이겁니다. 괜찮니? 똑같이 얘만 해봐. 3, 4분면인데 코사인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래. 자, 3, 4분면 각인데 코사인이 마이너스 4분의 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이가 1인 거잖아. 절반하면 2분의 1. 여기가 4분의 1이겠죠? 3, 4분면에 있는 점 중에서 x가 요거인 건 여기 아니겠어요? 이 점의 y좌표를 구하면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사인 세타가 되는 거잖아. 이 녀석에 대한. 그죠? 어떻게 구해?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 찍 연결하면 요 길이가 1이고 그리고 요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요 길이가 얼마라고 나와 있었어? 4분의 1로 나와 있으니까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면 여기 길이는 4분의 루트 15가 나오겠죠. 다만 얘가 음수인 값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루트 15라고 할 수도 있어. 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요. 물론 원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을 이용하는 게 더 쉽긴 하죠. 근데 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 지금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해. 나중에 가면 원을 이용하는 게 더 편할 때도 있거든. 자,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반지름 값이 주어져 있지 않았을 때 너희들이 뭔가를 해석하고 싶잖아?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가정을 하고 모든 문제를 푸세요. 다시 이게 되게 중요해. 반지름이 나와 있지 않은 삼각함수 문제에서 반지름은 다 1이야 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쉽게 풀려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요.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갔어? 왜냐면 사인 세타는 비율값을 말하는 거라서
반지름의 길이가 길건 작던 다 같은 값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를 1로 놓고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됐니? 됐어요? 다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를 이용하면 이 세 개 중에서 단 한 개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나머지 값을 구할 수 있다. 이거인 겁니다. 괜찮죠? 에이? 자,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값을 구할 때는 이것도 귀찮아.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이해하기 편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 거예요. 이해하기 편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합니다. 헷갈리니까 다시 지워. 한번 해볼게. 2, 4분면 각이고 사인 세타가 3분의 1이었을 때 코사인과 탄젠트를 구할게요. 자, 원리를 알아야 되고 이유도 알아야 돼. 다시 얘들 봐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하나의 값을 알면 나머지 값을 무조건 구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무조건 구할 수 있어야 돼. 하나의 값을 알면 나머지 삼각함수는 무조건 구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좌표 평면을 이용하지 않아. 그냥 삼각형을 이용할 거야. 무조건 직각삼각형을 이걸 그리는 거야. 그냥 이거를. 그리고 여기가 세타야 라고 두라고요. 물론 얘들아 2, 4분면이면 예각이 아니잖아. 예각이 아니잖아. 그냥 다 예각 취급하세요. 그냥 무조건 예각처럼 놓고 문제 풀면 돼요. 알겠어? 얘가 음수인 각이 나오든 3, 4분면이든 4, 4분면이든 필요 없어요. 무조건 세타는 여기에 있는 한 밑각이야 라고 놓고 풀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면 빗변분의 높이가 3분의 1이란 얘기잖아. 여기 그냥 3으로 두고요. 여기 그냥 1로 두세요. 끝. 이렇게 둬. 비율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됐죠? 그럼 피타를 이용하면 여기 얼마 나와? 루트 8 나올 거 아니야. 그죠? 2루트가 나오겠죠? 자, 봅시다. 코사인 세타. 빗변분의 밑변 얼마야? 3분의 루트 8. 탄이 세타. 밑변분의 높이. 루트 8분의 1. 이렇게 구하라고요. 답이야 이게. 다만 2, 4분면이라고 했으니까 2, 4분면에서는 누가 플러스? 사인만 플러스. 얘네들은 이렇게 가라고요. 이 각이 음수인 각이든 중각이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직각삼각형 그려놓고 문제를 풀라고요. 어차피 우리는 부호만 조심하면 되는 건데 몇 사분면인지 알면 부호의 값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다시 해볼게요. 코사인 스타가 마이너스 4분의 5, 3, 4분면이라 나와 있어. 무조건 뭐 하라고? 삼각형 그려. 여기 세타. 코사인 4분의 1이야. 여기가 4, 여기가 1. 괜찮죠? 그럼 여기 얼마 돼? 루트 15. 자, 그러면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니까 4분의 루트 15.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루트 15. 근데 3, 4분면이니까 탄젠트는 플러스인데 사인은 마이너스. 그냥 이렇게 가라고요. 그러면 둔각이든 음각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하나를 알면 나머지 값은 무조건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방법 3가지로 했어요. 설명을 3가지로 했다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방정식을 이용하는 것부터 단위 원까지 소개를 했는데 실제로 너희들이 공식처럼 쓰지 않고 그냥 느낌으로 바로 팍팍 풀고 싶으면 얘로 푸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아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에서는 탄젠트가 없잖아. 만약 탄젠트를 물어보거나 했을 때는 탄젠트를 다시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번거로워. 사인을 알려주고 코사인을 구하러 간다면 얘도 상당히 편한데 탄젠트를 이용해야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요 그림으로써 풀면은 제일 쉽습니다. 이해가 될까요? 되겠어? 네. 일단은 애들아 좀 빠르게 풀어볼게. 133쪽에 있는 개념들을 좀 빠르게 5분 내로 좀 풀어볼게요. 얼마 안 걸릴 거거든. 그래야 좀 내가 대표용을 같이 좀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 자, 지금 개념들을 먼저 풀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세타가 4분의 5파이로 주어져 있어요.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각도값이 주어져 있는데 그 각이 4분의 파이거든요.
근데 이 4분의 5파이는 특수각일까 일반각일까? 뭘로 취급해야 될까? 얘는 특수각이에요. 이 각은 우리가 특수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게 아직은 익숙치 않겠지만은 이거는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인 거고 파이는 180도, 얘는 45도. 그럼 결과적으로 225도가 된 거죠. 225도가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하는 방법이 너무 많아. 근데 언제 나오지? 수연아는? 그러니까 다음 시간 넘어가야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그냥 정의만을 이용해서 할게요. 나중에 이렇게 안 해요. 그냥 되게 쉽게 빡 나와요 그냥. 어쨌든 얘는 어떻게 되냐면 무슨 원을 그려라? 반지름이 없으니까 단위원을 그려라. 180도에서 45도 더 가는 거니까 이거 중간쯤 되겠죠. 중간쯤인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만큼이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똑같고 이거 45도, 45도가 되는 값일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 뭘 구하는 거야? 이 점의 x좌표가 코사인 값, 이 점의 y좌표가 사인 값.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 길이가 반지름 1이니까 여기가 몇 도? 45도. 그러면 삼각 B를 바로 이용하면 좋아요.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루트 2. 맞죠? 그럼 요 빗변의 길이에다가 루트 2를 나누면 요 길이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직각 삼각형에서 요 한 변의 길이는 얘를 루트 1 나눈 루트 2분의 1. 다시 말하면 2분의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좌표가 얼마야? 마이너스 2 루트 2,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뭘 말하는 거야? 코사인 세타. 얘가 뭘 말하는 거야? 사인 세타.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인데 두 개의 값이 똑같으니까 탄젠트는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되겠니? 오케이? 즉 지금 상태에서는 그림을 그려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더 편해. 근데 지금은 그림을 그려야 돼. 지금밖에 없어. 그림 그릴 때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 가시죠? 대표형 2번 가볼게요. 자, 몇 사분면의 각인지 구해. 부호만 구하라는 얘기야. 1번 보세요. 사인과 코사인 모두 다 사인과 코사인을 곱한 게 플러스. 그럼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고 코사인과 탄젠트를 곱하면 부호가 0보다 작대. 그럼 뭐야? 코사인과 사인의 부호,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는 같은데 탄젠트의 부호는 다르다는 얘기죠. 얘네들의 부호가 같고 얘가 달라요. 그러려면 뿔뿔 마가 되던가 마마뿔이 될 거예요. 그죠? 뿔뿔 마가 가능해요? 세 개 모두 플러스구나. 하나만 플러스라고. 첫 번째 건 불가능해요. 얘가 된다는 얘기죠. 탄젠트만 플러스는 거니까 몇 사분면? 3, 4분면 이렇게 된 거라고. 됐죠? 얘는 3, 4분면. 2번 세타의 범위가 파이부터 2분의 3파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뭘 구하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니까 이게 몇 사분면이란 얘기야? 이게 3, 4분면이란 얘기인 거죠. 그걸로 끝냈어요. 이걸로 끝내면 돼. 자, 어떻게 하면 돼? 사인 세타도 있고 뭐 코사인 세타도 있어요. 근데 중간에 뭐가 있냐면 절대값 사인 세타도 있어요. 절대값 코사인 세타도 있어요. 만약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것만 해볼게. 그럼 중요한 건 3, 4분면에서 사인과 코사인은 모두 다 음수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벗겨지면서 어떻게 줘야 돼? 부호를 바꾸고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얘도 절대값이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바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사인과 여기 있는 사인은 반부호 관계니까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계산되겠네요. 절대값을 없앨 건데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확인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대표형 3번. 네, 이제 이런 게 나오네요. 대표형 3번. 중요한 건 세타에 대한 어떠한 값도 언지가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계산만 하래요. 자, 문제가 뭐냐면 다음을 구하세요가 아니라 간단히 하세요예요. 간단히 하세요. 얘를 좀 더 예쁘게 정리하라는 얘기야. 좀 깔끔하게 좀 숫자를 좀 개수를 줄인다든지 정리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오케이? 세타에 대한 언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면 나는 일단 쓰는 것부터가 되게 귀찮거든. 그러니까 얘를 하나의 문자처럼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행인 건 지금은
여기에 있는 각도가 다 똑같은 것만 나와. 나중에 미적분을 가면 각도가 달라지고요. 우리가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면은 또 이 각도가 똑같지 않은 것들이 나와. 그럼 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각을 통일시켜야 되거든. 그걸 각통일이라고 하는데 각을 통일시켜야 줘야 되는데 이건 이미 각이 통일되어 있으니 되게 쉬운 문제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이걸 하나의 문자처럼 봐요, 그냥. 그래서 쉽게 쓰면 이렇게 쓰면 돼. 그러니까 만약에 서술형 문제 이렇게 줄여서 쓰면 안 돼요. 너희들이 연습장에 쓰듯이 문제 풀 때는 써도 상관없으니까. 이거예요. 정리하재. 뭐 하고 싶어? 왠지 뭐 하고 싶어? 분수의 합이잖아. 분수를 더하래. 뭐 해야 돼? 통분밖에 없어요. 그럼 x제곱 이렇게 되네요. 여기까지 괜찮아? 분자가 말이야 사인 제곱인 거고 얘를 전개하는 순간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코사인 플러스 1 돼요. 얘는 S 1 마이너스 C 됐죠? 헐 얘가 얼마야? 1 여기도 1이잖아. 1과 1 더해서 2 마이너스 2 코사인 되겠죠? 그럼 2로 묶으면 1마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1마 코사인에 이거 어떻게 돼요? 홀 답은 그래서 사인 세타분의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코사인을 C로 사인을 S로 놓고 풀어도 좋아요. 이것도 좋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차피 코사인은 X좌표를 말하는 거고 사인은 Y좌표를 말하는 거니까 XY로 바꿔도 좋아요. 잠깐만 저 문제부터 1마 X분의 Y 더하기 Y분의 1마 X 이렇게 놓고 풀어도 좋아요. 대신에 XY로 놓고 푸는 건 난 되게 좋아하는 방법이거든. 대신에 꼭 기억해야 돼. 내가 코사인은 X로 사인을 Y로 바꿨기 때문에 숨어있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게 무슨 뭐냐면은 X와 Y를 제곱해서 더하면 얼마다? 이게 반드시 숨어있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걸 할 수 있다면 XY로 바꿔서 너희들 익숙한 대로 문제를 풀어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대문자로만 바꾼 다음에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을 더하면 1이다 라고 느끼고 풀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복잡한 문제가 나오면 일단은 얘들아 이거를 다 쓰잖아? 뭐냐면 저거 쓰는데 집중을 하다 보면은 전체적인 그림을 못 볼 수가 있어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것들도 쓰다가 지쳐. 그러니까 문자 하나로 치환하듯이 바꿔서 풀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거. 이거 몇 개, 여기 있는 거 나 같이 해도 돼. 다시. 아이씨, 여기 공간이 없다. (1) 플러스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 자, 이게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삼각함수를 풀 때 우리가 배운 건 3개를 배웠지만 탄젠트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이거 탄젠트 놔두면 우리 지금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똑같이 말해볼게. 1 플러스 S 코사인 얘 뭘로 바꿔? 그렇죠. 코사인분의 사인인 거니까 C분의 S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뭐 하면 되겠어요? 통분 코사인 제곱 얘랑 제곱하면 사인 제곱. 근데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 더하면 얼마야? 1 더하기 1 어때? 똑같죠? 그럼 통째로 없어지겠네. 그럼 답은 코사인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풀 때 정리하거나 했을 때 삼각함수의 종류가 3개가 다 나와버리면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탄젠트를 하나 없애고 시작하는 겁니다. 줄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좀 더 효율적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다음 137쪽의 필수의 4번. 세타는 3, 4분면이래요. 세타는 제3, 4분면. 네, 각이라고 나와 있고 조건이 뭐냐면 1마 코사인 분의 1 플러스 코사인이 3분의 1이다. 이거를 이용해서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1을 구하라. 지금 이거예요. 되게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문제가 되게 단순해요. 이거 방정식이잖아.
코사인에 관한 방정식이죠. 그럼 물어봅시다. 코사인 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여기서 코사인 구하라는 얘기야 그냥. 다만 세타가 3, 4분면이니 얘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여야 되고 그리고 코사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커도 1,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1이에요. 코사인 값은 1보다 커질 수가 없단 말이야. 그걸 일단 감안해서 문제 풀면 돼요. 해볼까? 크로스 3 플러스 3 코사인은 1 마이너스 코사인 넘기고 넘기면 4 코사인은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1 너무 쉽게 나오네. 1차씩 나오네. 코사인 값이 음수니까 돼야 안 돼. 괜찮은 거 맞죠? 우리 뭐 구하는 거야? 얘를 이용해서 사인 구하라는 얘기죠. 아까 했잖아. 뭐 조금 뭐야? 그냥 삼각형 그려. 2분의 1 여기가 2 여기가 1 그럼 여기 얼마야? 루트 3 그럼 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3인데 몇 사분면? 3, 4분면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그래서 이 값을 여기 대입하면 되겠네. 끝. 괜찮죠? 이렇게 풀어내면 되는 문제. 다음 대표용 5번. 사인과 코사인의 합이 가끔 같고요. 루트 1이에요. 인 거고. 그랬을 때 사인과 코사인의 곱을 구해주세요 라고 나와 있고요. 또는 사인 세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 얘들아, 요 제곱에 대한 표시법인데 내가 아까도 안 했구나. 사인을 제곱하잖아. 잘 보세요. 사인 전체를 제곱.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괄호를 쓰면 너무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제곱을 여기 위에 써도 돼요. 이것도 사인 제곱이야. 읽을 때 사인 제곱 세타. 사인 세타의 제곱인데 이렇게 쓰면 나중에 뭐랑 헷갈려? 말이 헷갈려. 읽을 때 사인 세타의 제곱인데 이거랑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는 각을 제곱한 거지 전체를 제곱한 게 아니에요. 조심합시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읽을 때도 사인 제곱 세타. 이게 사인 세타를 2번 곱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얘는 사인은 3번, 코사인은 3번 곱한 값이 얼마니? 물어보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제 이거 이용해서 얘 구하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 문제 너무 쉬운 문제예요. 왜냐면 특수각이라서 느낌 안 오나? 이거 2분의 루트면 똑같으니까 얘 되는 거 아니? 그럼 세타는 45도면 답 되는 거네? 그래서 이거 2분의 루트를 대입해서 풀어도 쉽게 나오긴 하는데 얘가 원하는 건 이거죠. 사인과 코사인은 제곱해서 다음 얼마다? 이거 이용해서 양변 뭐하라는 얘기야? 제곱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거 양변 제곱하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인 코사인은 2가 되는 거라서 얘가 1 그럼 얘도 1 그럼 사인 코사인 얼마? 2분의 1 그래서 얘가 얼마?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세제곱 나왔죠? 뭐죠? 곱셈 공식? 사인 코사인 1차식의 합에다가 사인 제곱 SC 코사인 제곱 바꿀 수 있잖아 그죠? 요거 두 개 더한 게 1 얘가 2분의 1 그럼 얘는 2분의 1 더한 거 얼마? 루트 2 얘네도 곱하면 정답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숨어있는 조건이 항상 뭐 있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무조건 얼마다? 1이다. 요 관계를 상기시키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응용이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대표형 6번 이것도 이제 방정식으로 응용된 내용인데 뭐 한번 봅시다. 마지막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라고 썼을 때 상수 K를 구해달라. 일단 써보자. 2 X제곱 값이 개수가 루트가 들어가 있고 예쁘진 않아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K가 구하래. 자, 이거예요. 이거의 두 근이 사인과 코사인이에요. 근데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가 뭐가 있냐면 합을 구할 수 있어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 공식에 의해서 이것분의 이거가 두 근의 합이죠. 오케이? 그럼 사실 끝난 거야. 왜? 우린 뭘 알고 있어? 사인과 코사인의 합이 얘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으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야? 1이니까 연립방정식 구하듯이 풀면은 SC가 무조건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K를 구해달래. 근데 K는 뭘 말하는 거냐면 두 근의 곱인 사인과 코사인 이 두 근을 곱한 값은 얼마야?
2분의 k인 거고 k는 결과적으로 2 사인 곱하기 코사인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 얘들아. 요 둘을 이용해서 SC 직접 구하지 마세요. 계산값이 예쁘지 않을 거야. 얘네 둘을 이용해서 곱을 구하라고요. 곱셈 공식 변형 이용해서 이 둘 이용해서 얘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하면 돼? 이거 양변 제곱해버리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플러스 2SC는 이거 제곱하시면 4분의 제곱하면 1 더하기 3 더하기 2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얘가 얼마고? 1이고 이거 이항시키면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K값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곱셈 공식 변형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진도 여기까지 나간 거고요. 일단 오늘은 대표형 아래쪽에는 유제를 먼저 풀 거예요.